안녕하세요. 평가정책본부 평가기준실 송수범 위원입니다. 근본 강의는 KR 신용평가 방법론 중 크로스 섹터에 해당하는 지주회사 신용평가 방법론의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주회사 개요 및 방법론 적용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 보유를 통해 그 회사의 지배 및 관리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국내에서는 1999년부터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가 허용되었고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지분 소유를 통하여 자회사들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 총액 5천억 원 이상으로서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 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는 크게 자체 사업 영위 및 지배하는 자회사의 영위 사업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요. 자체 사업의 영위 여부에 따라서 순수 지주회사, 그리고 사업 지주회사로 분류될 수 있고, 또 지배하는 자회사의 영위 사업에 따라서 일반 지주회사, 금융 지주회사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네, KR 지주회사 신용평가 방법론의 적용 대상은 이러한 순수 지주회사뿐만 아니라 신용평가 관점에서 실질에 근거하여 지주회사로 신용도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순수 지주회사와 사업 지주회사 중 지주 부문의 신용도 영향이 자체 사업 부문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지주회사 평가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고요. 각 부문의 중요도 판단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이익 또는 현금 창출력 비중, 자산 및 매출 규모, 신용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비지주회사라도 실질에 근거해서 지주회사 신용평가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역시 지주회사 평가 방법론을 적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지주회사 신용등급 결정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주회사 신용도 결정의 기본 개념은 지분관계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입 자회사들의 신용도에 기초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집단 또는 계열 전반에 대한 통합 신용도를 도출하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지주회사 신용등급 결정 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통합 및 분리 수준을 분석해서 통합 신용도 산출 대상 자회사 범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주회사 신용등급의 기준점이 되는 통합 신용도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단계로는 통합 신용도에 기초하여 구조적 후순위성 강화 및 완화 요인 등을 분석해서 지주회사 기업 신용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지주회사 신용등급 결정 체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통합신용도 산출 대상 자회사 선정 단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통합, 분리 수준을 분석하여 통합신용도 산출 대상 자회사를 선정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분석 대상으로 포함할 기업을 어느 범위까지 설정하는지에 따라 동일한 지주회사 체제라 하더라도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신용도 산출 대상 자회사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지배구조, 자회사의 신용도 및 규모라고 하면 자산, 차입금, 매출, 이익, 현금 창출력 등이 있고요. 자회사 영위사업의 중요도 및 향후 전망, 그리고 지배구조 변경 가능성, 기타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주회사 신용등급 결정의 기준점이 되는 통합신용도 결정 단계입니다. 통합신용도 산출 방식은 크게 지주회사가 소속된 그룹 내 소속기업 간 지배구조라든지 사업구조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하나는 빌딩블럭 어프로치, BA 방식이라고 합니다. 개별 사업자 회사의 자체 신용도를 기반으로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해서 산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엔터프라이즈 어프로치, EA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지주회사와 사업자회사를 경제적 단일체, 싱글 이코노믹 엔터티로 간주해서 산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특히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또 상호 배타적이지는 않다는 점을 주의하실 필요는 있고요. 왜냐하면 양 방식의 경계에 있는 지주회사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합신용도 산출 시 두 방식을
각각 구분해서 사용하거나 병행하거나 또는 혼용도 가능합니다. 금융그룹의 경우 필요한 경우에서는 유사시 정부 지원 가능성이나 후순위성 손실 흡수력 등을 감안하여 통합신용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통합신용도 산출 방식 중 먼저 빌딩블럭 어프로치 방식입니다. 빌딩블럭 어프로치 방식은 사업 자회사들의 신용도에 결합 가중치를 적용하여 통합신용도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자회사의 신용도는 일반적으로 자체 신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최종 신용 등급의 계열 지원 가능성이 반영된 경우 이를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자회사별 결합 가중치는 각 사업 자회사의 주요 재무 항목, 매출, 자산, 현금 창출력, 이익 규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빌딩블럭 어프로치 방식은 크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첫째, 사업 자회사들이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상이한 사업 위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둘째, 주력 사업 자회사 비중이 높지만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유의미한 사업 자회사가 있는 경우. 이때 유의미한 사업 자회사란 일정 수준의 사업 규모를 보유하면서 지주회사의 현금 흐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셋째, 지주회사와 사업 자회사들을 낮은 지분율, 경영권 형사 제약, 시장의 감시 등의 이유로 통합하기,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하게 됩니다. 아래 표는 빌딩블럭 어프로치 방식을 적용한 통합신용도 도출 사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주회사 밑에 5개의 사업 자회사가 있고 자체 신용도가 각각 A-에서 AA0까지 분포하는 경우입니다. 각 사업 자회사의 주요 재무 항목을 감안하여 결합 가중치를 산정하고 자회사별로 자체 신용도에 해당하는 평균 평점에 결합 가중치를 적용하여 자회사별 평점을 환산한 다음 이를 합산하면 평균 평점 4.67이 나옵니다. 이는 A+에 해당하는 통합신용도가 산출됨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통합신용도 산출 방식 중 EA 방식입니다. 엔터프라이즈 어프로치 방식의 핵심은 지주회사와 사업 자회사를 경제적 단일체로 간주하여 통합신용도를 산출한다는 점입니다. 경제적 단일체의 통합재무제표에 기반하여 일반기업 신용평가처럼 신용평가 일반론 또는 산업별 방법론을 적용하여 통합신용도를 산출합니다. 이때 경제적 단일체의 통합재무제표라 함은 지주회사의 연결재무제표 또는 주요 사업자회사들의 합산재무제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위험은 주요 사업자회사들의 사업위험을 반영하며 재무위험은 통합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유의할 점은 통합신용도 산출 시 엔터프라이즈 어프로치 방식을 적용하면 일반기업 신용평가처럼 향후 실적에 대한 전망, 지주회사 차입금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재무 위험, 기타 요소 등을 고려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엔터프라이즈 어프로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사업 자회사들이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직 계열화된 경우 경제적 단일체로 분석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지주회사와 사업 자회사가 법률적 관계구조 등으로 재무 위험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단일체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특정 사업 자회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주력 자회사의 신용도를 통합신용도로 적용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주회사 신용등급 결정 체계에서 세 번째 단계인 지주회사 ICR 결정 단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빌딩블럭 어프로치, 엔터프라이즈 어프로치 방식으로 산출한 통합신용도에 지주회사의 구조적 후순위성 강화 또는 완화 요인 등 기타 고려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지주회사 ICR을 결정합니다. 통상 지주회사의 구조적 후순위성을 반영하여 통합신용도 대비 지주회사 ICR을 원노치 낮게 부여하게 되는데요. 지배구조, 계열 재무부담 등을 감안해서 노칭을 더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통합신용도 산출 대상인 자회사들이 달라지는 지배구조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 ICR 결정에 이러한 지배구조 변경 과정을 감안하여 모니터링 기간도 설정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지주회사의 구조적 후순위성을 반영해서 통상 지주회사 기업 신용등급은 통합신용도 대비 원로치 낮게 부여된다라는 점인데요. 이 구조적 후순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 구조적 후순위성이 있습니다. 지주회사 채무의 구조적 후순위성이라 함은 자회사 부도 발생 시 지주회사 채권자는 채무 상환 순위에서 자회사 채권자보다 후순위에 위치한다는 점이고요. 지주회사 수익구조, 현금 창출력의 구조적 후순위성은 지주회사 현금 흐름의 대부분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에 의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후순위성인데요. 통상 자회사는 배당금보다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거래 상대방에 대한 차입금 상환 또는 경상적인 상거래 채무 지급 등을 우선하기 때문에 지주회사 수익구조나 현금 흐름의 구조적 후순위성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도 등 이벤트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구조적인 후순위성을 감안해서 지주회사의 ICR과 선순위 무보증 채무 신용등급을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주회사의 구조적 후순위성을 감안해서 지주회사 ICR은 일반적으로 통합신용도보다 원로치 낮게 평가를 하고 있고, 다만 후순위성 강화 요인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상쇄할 만한 충분한 완화 요인이 있으면 지주회사 ICR을 통합신용도와 동일하게 부여 가능합니다. 지주회사 ICR 산정에 고려되는 요소로는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건 구조적 요인과 자체적 요인 그리고 외부적 요인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해서 통상 지주회사 ICR을 통합신용도보다 원로치 낮게 부여하지만 또한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해서 통합신용도와 동일한 신용등급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주회사 ICR 산정 시 고려하는 요소 중에 구조적 요인입니다.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회사에 대한 통제력입니다. 낮은 지분율 또는 조인트 벤처 투자 구조 등으로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자산을 활용하는 것에 제약이 있다면 구조적 후순위성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반대의 경우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자산 활용이 원활하도록 높은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이러한 구조적 후순위성이 완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각화된 자회사 구조가 또 하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의 현금 흐름이 특정 자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자회사로 다각화된 경우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 제고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경우 지주회사의 구조적 후순위성이 완화됩니다. 세 번째는 자회사 및 계열의 재무부담 수준입니다. 자회사 또는 계열 전반의 재무부담이 높거나 낮은 경우 구조적 후순위성이 강화되거나 또는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무부담 수준을 판단하는 지표로는 순차입금 EBITDA 지표라든지 차입금 의존도 등의 지표를 활용할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비주력 자회사의 사업 및 재무적 위험입니다. 앞서 통합신용도 산출에서 고려되지 않은 비주력 자회사의 사업 및 재무 위험이 높은 경우 지주회사 ICR 결정에 추가적으로 반영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비주력 자회사의 신용 위험이 높은 상태에서 지주회사가 보증 등을 제공하거나 과도한 재무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주회사 ICR 산정에서 고려하는 요소 중에서 자체적 요인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체적 요인으로는 지주회사의 자체 재무부담이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지주회사의 자체 재무부담이 과중한 경우 일반적으로 이중 레버리지와 순차입금, 실질 현금 창출력 지표가 각각 130%, 7배를 상회하는 경우라고 보는데요. 지주회사의 구조적 후순위성이 강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주회사의 자체 재무부담이 낮은 경우 이중 레버리지가 100%를 하회하면서 순차입금, 실질 현금 창출력 지표도 0.5배를 지속해서 하회한다면 구조적 후순위성이 완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표들이 일시적으로 저하되거나 개선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타 재무지표를 참고하거나 향후 전망을 감안해서 모니터링 기간이 설정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체적 요인 중 또 하나는 재무 융통성 수준입니다. 즉, 제주회사가 자회사 지분 외에 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의 회수 가능성을 제고하는 양질의 자산을 충분히 보유한 경우 지주회사의 자녀 재산에 의존하는 구조적 후순위성이 완화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주회사 재무 융통성을 제고하는 자산으로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등이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비주력 자회사 지분 또는 주력 자회사의 초과 지분도 재무 융통성 수준을 제고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자체적인 요인 중 세 번째 요인으로는 다양한 원천에 기반한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입니다. 지주회사의 주요 현금 흐름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뿐만 아니라 브랜드 로열티, 경영관리 수익 또는 자체 건물을 통해서 발생하는 임대료 등 다양한 선순위 현금 흐름 원천이 존재한다면 자회사 현금 흐름에 의존하는 구조적 후순위성이 완화된다고 보고 있고요. SI 사업 등 지주회사 자체 사업을 통한 현금 흐름도 현금 창출력 다양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주회사 산정, ICR 산정 시 고려하는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지주회사의 위험이 시스템 위험으로 간주되는 경우입니다. 지주회사의 도산이 국가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정부로부터 직간접적인 지원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때 구조적 후순위성이 완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은행 지주회사는 자체 수신 기능이 없으므로 예금자 보호법 하에서는 정부의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국가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정부 지원 수준이 주력 자회사, 특히 은행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 지주회사의 이중 레버리지 비율이 130% 이상으로 상승하거나 그룹 연결 기준 BIS 총자본 비율이 최저 규제 기준에 미달하는 등 자본 적정성과 재무 건전성이 저하되는 경우라면 반대로 구조적 후순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 중 두 번째는 지주회사 채권자의 우선 손실 부담이 제도화된 경우입니다. 채권자 손실 부담을 포함한 금융회사 회생정리 제도가 구축된 국가에 소재하는 금융그룹의 경우 회생정리 과정에서 지주회사 채권자의 우선적 손실 부담이 적용된다면 구조적 후순위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부적 요인 세 번째는 주력 자회사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한 경우입니다. 주력 자회사가 업종 특성 등의 이유로 일반적인 법 규정보다 강화된 규제를 받고 있다면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부도 위험이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신용평가 방법론과 관련해서 준비한 교육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